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자랑에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거나 뜻하지 않은 공경에 휘말린 사람을 여러 명 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왜 노년의 자랑이 위험한지, 어떤 자랑을 특히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가며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부터의 대화가 달라지고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72살의 한 부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남긴 연금과 부동산 수입으로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방에는 셀을 놓은 건물도 있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평범한 노년 가정의 2배가 넘었지요. 그런 그분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동료들과 함께 수혜교실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10명쯤 모여 있었고 모두 사이좋게 작품 만들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발단은 사소한 대화였습니다. 교실 동료들이 적은 연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지요. 그분은 아무 악의 없이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 덕분에 연금 말고도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어요. 또 다른 날에는 손주 진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손주는 사립의대에 다녀요. 학비는 전부 내가 대주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요전에 요양원을 둘러보러 갔는데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말들은 그분에게는 그저 일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먼저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살갑게 응해주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는 겉돌게 되었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일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 이 주일쯤 교실을 쉰 뒤 오랜만에 얼굴을 비치자 동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분의 건강을 걱정해 주지 않았고 옆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우연히 동료 한 사람에게서 진실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우리 모두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자랑에 다들 지쳐 있었어요. 우리는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사는데 당신은 늘 돈 이야기뿐이잖아요. 같이 있어도 즐겁지가 않다고 다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저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오랜 세월 다녀온 수혜 교실에 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그분에게 삶의 보람이자 세상과 이어지는 소중한 끈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그분은 깊이 반성하며 저를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걸까요? 저는 그분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랑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원리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기준으로 말해버린다는 문제입니다. 그분에게는 부동산 수입도
의대 학비도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에게 그것은 손이 닿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말하면 상대와의 격차를 부각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돈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비싼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분은 아기가 없었기에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자랑이란 한두 번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한 번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 또 돈 이야기야, 또 자랑이야 하는 인상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은 상대와의 마음의 거리를 벌려 놓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안심하고 속마음을 나눕니다. 하지만 한쪽이 우위에 서는 이야기만 자꾸 하면 다른 한쪽은 열등감을 느끼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여러 명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본인은 자랑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평범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새로운 곳에서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뢰와 우정을 되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노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자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 들어온 수많은 사례 가운데 특히 위험하다고 느낀 것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심코 입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돈과 재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자랑이며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인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돈 이야기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68살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주식 투자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동네 찻집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만 경계심이 풀려 퇴직금이 3천만 원쯤 있는데 그걸 주식으로 굴려서 불리고 있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하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그였지만 몇 번이고 끈질기게 권하는 데다 그 사람이 믿을만해 보이기도 해서 결국 500만 원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 투자 이야기는 사기였고 그는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돈 이야기만 안 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돈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낳아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예금이 많다, 부동산이 있다, 연금이 많다 같은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입에 담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정도의 겸손한 표현이 딱 알맞습니다. 둘째는 자식과 손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노인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자랑입니다.
제가 아는 70살의 한 여성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 작은아들은 의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분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아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애는 회사에서 출세해서 지금 부하 직원을 30명이나 데리고 있어요. 작은애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어려운 수술도 한대요. 손주들은 다 이름난 사립에 다녀요 하고 말이지요. 그분은 아들과 손주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로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자식이 취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손주를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는 사람 등 저마다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당신과 있으면 피곤해. 늘 자식 자랑뿐이고 이쪽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잖아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분은 놀랐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근황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자랑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자식이나 손주 이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으면 답하는 정도로 그치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자식의 직업, 수입, 학력, 손주의 진학처 같은 것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무난합니다. 혹시 이야기하더라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애쓰는 모양이에요. 정도로 그쳐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이것은 자랑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선배 가운데 75살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건강해서 매일 아침 5km씩 달리기를 거르지 않았고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지요. 또래 모임에서는 늘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달리니까 병원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 약도 하나를 안 먹지. 건강검진도 전부 정상이야. 요즘 노인들은 운동 부족이라 병에 걸리는 거라고. 그분의 말에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병을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 몸이 불편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말은 무척 가슴 아픈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남아 예전처럼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을 위해 병원을 오가는 동안 그분은 자기가 한때 건강 자랑을 했던 것을 깊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했던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걸 다 내 노력이라고 우쭐했었다고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 자랑은 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덕분에 지금은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넷째는 지난날의 영광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회에서 활약해온 남성에게 많이 보이는 경향입니다. 제가 아는 73살의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랐고 해외 주재 경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뒤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장이던 시절엔 말이야, 부하가 50명이나 있었고 해외에선 큰 계약을 성사시킨 적도 있다고. 내 시대 젊은이들은 훨씬 근성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주변 사람들은 실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군, 지금 시대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하고 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지금의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것을 지금에 살리는 일입니다. 혹시 지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때의 실패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 경험이 지금 내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죠. 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과 이어지는 형태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고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옛날이 좋았다, 내 시대엔 하고 되풀이하는 것은 스스로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다, 어느 회사 사장과 친구다 같은 이야기는 천박하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일흔한 살의 한 남성은 한때 영업사원으로 많은 사람과 알고 지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난 기업의 경영자나 지방 정치인도 있었다고 하지요. 정년 뒤 동네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그만 저는 도지사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지사와의 관계가 지금의 그와 무슨 상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맥 자랑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효과를 내어 오히려 그릇이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관계란 직함이나 명성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입니다. 저에게는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멋진 인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유명인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함부로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 자식, 건강, 지난날의 영광, 그리고 인맥, 이것들은 많은 노인이 무의식 중에 입에 담고 많은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노인들은 자랑을 하고 마는 걸까요? 여기까지 노년의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 왜 우리는 자랑을 하고 마는 걸까요? 사실 거기에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 온 경험에서 그 이유를 헤아려 보려 합니다. 먼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외로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하고 많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과의 접점이 줄어들어 갑니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나 일을 통해 날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일을 성공시키거나 목표를 이뤄내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지요. 동료나 윗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면 그런 기회는 단숨에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도 감사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에 빠집니다. 저도 퇴직했을 무렵에는 이 감각에 당황했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후배에게 상담을 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부탁받으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뒤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게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활약했다. 이런 자랑은 사실 나에게는 가치가 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자랑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남편을 잃은 뒤로 이웃과 선체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아들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다음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인정 욕구와도 이어져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사회에서의 역할도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갑니다. 이 현실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지난날의 영광이나 지금 가진 것에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몸은 쇠했지만 나에게는 돈이 있다. 사회적 지위는 잃었지만 나에게는 훌륭한 자식이 있다. 못하는 일은 늘었지만 나는 건강하다. 이것들은 잃어가는 것 대신에 아직 가진 것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퇴직 뒤 한동안은 회사원 시절의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쓸 일도 없는 직함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때의 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또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다. 저 사람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훌륭하다. 이런 비교를 통해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척 위험한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야만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만족하는 사람, 자기에게 자신이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으로 불안이나 열등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자랑의 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랑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 부인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평범한 것이 상대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차이에서 생기는 간극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여행을 다녀왔다, 외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상의 일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검소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또 말을 고르는 방식에 따라서도 자랑인지 아닌지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듣는 쪽의 인상이 전혀 다릅니다. 뒤쪽은 분명히 자랑의 요소가 강해집니다. 나아가 말투의 어조나 표정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으스대며 말하는 것과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제가 특히 조심하는 것은 우리는 나는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이런 주어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인상을 주고 맙니다.
우리 손주는 머리가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손주가 애쓰는 모양이에요라고 하는 편이 겸손한 인상을 줍니다. 또 자랑은 한두 번이라면 신경 쓰이지 않아도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듣던 상대도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듣게 되면 또 자랑이군 하고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 문제도 있지만 자기에게 소중한 이야기, 인상 깊은 이야기일수록 몇 번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란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내용이다 보니 되풀이하기 쉬운 것입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가끔 가족에게서 그 이야기 요전에도 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기억하지 못해도 상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은 의도적인 것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늘 자기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평범하다고 여기는 이야기가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그것을 상상하는 힘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자랑을 하고 많은 이유는 결코 악의에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다,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그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다. 어느 것이나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심리가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과 마주하며 왜 나는 자랑하고 싶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랑이 실제로 어떤 공경을 불러왔는지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째는 사기 피해를 당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당시 69살로 오랜 저축과 퇴직금으로 2,500만 원쯤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게이트볼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그만 기분이 좋아져 노후 자금은 넉넉히 마련해 뒀지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와 참 현명하시네요. 그런데 요즘 금리로는 안 불어나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이트볼 모임 때마다 나와 진지하게 상담에 응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실제로 투자해서 연말 8% 배당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실제 통장 사본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차츰 마음을 열었고 조금이라면 괜찮겠지 싶어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분명히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안심하고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그 투자 회사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소개해준 동료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투자 회사는 실체 없는 유령 회사였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1,000만 원을 잃고 지금도 빠듯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때 돈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기꾼은 돈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돈 자랑은 범죄자에게 더없이 좋은 표적 정보인 것입니다. 둘째는 친구 모임에서 밀려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어난 살로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시절 동창 5명과 식사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었지요. 그분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손주는 둘 다 이름난 사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그만 자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또 승진했지 뭐야. 손주 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지만 교육 내용이 훌륭해. 사위가 개업할 모양이래. 처음에는 다들 잘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이어지는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 식사 모임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회원 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 다 같이 의논한 결과 앞으로는 네 명이서 모이기로 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너랑 있으면 우리가 비참한 기분이 들어 늘 가족 자랑뿐이라 즐겁지가 않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넘은 우정이 자기 말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랑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가족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분은 지금도 그때의 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우정일수록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큰 법입니다. 셋째는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그분은 74살의 남성으로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 큰딸은 고향에서 주부,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큰아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큰애는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말이야 연봉도 좋아. 친척 모임에서도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큰아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큰딸이나 작은아들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늘 형 칭찬만 하신다면서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놀랐습니다. 자기는 큰아들을 칭찬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근황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형을 자랑하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뒤 작은아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딸도 아버지는 오빠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죠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이 가족을 다치게 하고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게 전해지지 않았어. 말을 고르는 법을 잘못한 거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자식 이야기든 똑같이 하려고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랑이 불러오는 공경은 돈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미친다는 점입니다. 사기 피해, 친구와의 결별, 가족과의 불화, 어느 것이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것은 본인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두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랑은 한순간의 만족감을 위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곤경을 부르는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와 편안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과 주변의 멋진 어르신들에게서 배운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76살의 한 남성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왜 그가 이토록 사랑받는지 가만히 살펴보고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놀랄 만큼 정성껏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애쓰셨네요. 이런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무척 기쁜 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거든 나는 그저 거기에 응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를 본받아 의식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경험을 끼워 넣어 말하려는 버릇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라고 하면 예전에 저라면 내 허리도 아파라고 제 이야기로 바꿔치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힘드시겠어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 들려 합니다. 또 질문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최근에 뭔가 즐거운 일 있었어요? 하는 편이 대화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듣는 척만 해서는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와 겸손을 전하는 말 고르기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덕분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물었을 때 건강해요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덕분에 지금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합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에는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환경, 운에 힘입었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려움이나 실패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한동안 힘들어하던 때도 있었는데 본인이 참 애썼지요 라고 덧붙입니다. 순풍의 돛, 단 이야기만 하면 자랑으로 들리고 맙니다. 하지만 고생이나 노력의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면 공감을 부르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우리 애는이라는 말투를 쓰지 않고 아이가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차이지만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애는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아이는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는 인상을 줍니다. 나아가 비교를 피하는 말투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보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우위를 드러내려는 말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나쁘게 합니다. 나는 나대로 내 속도로라는 표현 쪽이 겸손하고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셋째, 공감을 낳는 대화의 요령입니다. 이것은 상대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저도라는 말의 쓰임새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일이나 고민하는 일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공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감과 자기 이야기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도 허리가 아파. 그런데 내가 더 심해서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올바른 공감은
저도 허리가 아팠던 시기가 있어서 그 고통을 알아요. 지금은 어떤 치료를 받고 계세요? 라며 상대의 이야기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공감을 낳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저는 가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서 곤란해요. 혼자 있으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라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무언가 약함이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 약함을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도 마음을 열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약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많은 법입니다. 나아가 유머를 섞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웃음을 곁들이면 무겁지 않게 됩니다. 손주한테 요즘 노래를 배웠는데 도무지 못 따라가겠더라고.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나 봐. 이렇게 자기를 살짝 놀리는 듯한 말투를 쓰면 친근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보다 상대와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상대를 존중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를 마친 뒤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상대는 즐거웠을까? 나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말은 없었을까? 이 돌아봄을 함으로써 조금씩 대화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랑하지 않으면서 충만한 대화를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한다. 그저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거듭함으로써 정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랑의 위험성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배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무척 존경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올해 85이 되는 한 남성입니다. 그분은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분으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자기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며 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한때 임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이 사람을 대하는 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내 힘만이 아니야. 그러니 거들먹거릴 자격 같은 건 없는 거지. 그분은 성공도 실패도 모두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지위나 재산으로 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차를 내어줘도 길을 양보받아도 반드시 감사의 말을 입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함께 있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전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한 분, 제가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81살의 한 여성입니다. 그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 사치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온화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늘 그렇게 즐거우세요? 제가 여쭈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 저 사람은 돈이 있다. 저 사람은 자식이 훌륭하다. 그런 걸 생각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나는 내 인생을 힘껏 사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분의 말은 무척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합니다. 자기가 더 위라고 확인함으로써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 남은 남, 이렇게 딱 잘라 생각할 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그분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분의 곁에는 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남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분을 모두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선배에게서 저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랑보다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위나 돈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낸다. 그런 작은 다정함의 쌓임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많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젊은 사람에게서 배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본다. 그런 자세는 지난날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저도 얼마 전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주에게서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르침을 청한다. 이것은 자랑과는 정반대의 자세이지만 이쪽이 훨씬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소중히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공도 앞날의 불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힘껏 살고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쌓임이 충만한 노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남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은 분명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같은 또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떠받쳐준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있는 노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선배는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저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랑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큰 공경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을 고르고 상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돈, 자식과 손주, 건강, 지난날의 영광, 인맥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겨도 상대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겸손을 가지고 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을 고르고 상대를 헤아리는 대화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가 인생을 크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